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이준석 공동대표죠. 개혁신당 공동대표 이준석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막상 이낙연, 조홍천, 금태섭과 이제 한지붕 네 가족을 이루었습니다만은 자기 혼자 좀 외롭죠. 거기다 호언장담하고 그다 창당만 하면 와라라라 많은 현역 의원들이 몰릴 듯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기미도 안 보이고요. 또 개혁신당, 신개혁신당, 구개혁신당에서 신개혁신당으로 바꿔 타는 과정에서 구개혁신당의 당원들에게 전혀 어떤 언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통합, 합당을 갖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장문에 이메일을 돌려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월 14일, 내일 2월 15일이면요. 국고 보조금이 한 100몇 억가량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경상 보조금이. 만약에 지금 의원이 4석인 경우하고 의원이 5석인 경우 오늘 24시까지 한 5,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현역 의원 4명입니다. 현역 의원 4명, 개혁, 신개혁신당에서 4명 갖고 지금 한 명만 더 오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아마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부산 영도 지역구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한테 추파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또 김종인 전 대표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추파 던졌습니다만은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종인 씨 얘기 먼저 하죠. 안 그래도 어제 그제 보니까 첫 번째 어제죠.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준석 보면 방송 등에 나와서 결국 선거관리위원장이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장 중요하고 이 선거관리위원장은 내 세력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라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툭 던지는 말이 김종인 박사의 성함은 안 나왔으나 제가 제시한 기준에 아주 적합한 분입니다 라고 김종인에게 러브콜 보냈습니다. 즉 공천관리위원장 맡아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김종인 위원장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안 그래도 보니까 몇몇 매체를 통해서 황보승희 의원은 보면 사실은 김형호 전 국회의장의 비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형호 의원이 예전에 국회의원 했던 그 영도 지역을 갖다가 김형호 이어서 이제 김무성 이어서 김무성 불출마하면서 황보승희가 2020년에 당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당시에 아주 손쉽게 지역구를 낚아챘고 현역 의원이 됐죠. 근데 문제는 보니까 내연남 문제 때문에 아주 그 복잡한 이야기가 지역구에서 돌더니 결국은 그 내연남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무소속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4명 의원으로 기신기신 버텨가고 있는 개혁신당 쪽에서는 황보승희 의원이 굉장히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원욱 의원하고 이낙연 전 대표 현 대표죠 이제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대표에 측근하고 해서 몇 주 전에 황보승희 의원에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준석의 최측근인 허은아 전 의원, 허은아 전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 다 보면 한때 국민의힘에서 한솥밥을 먹던 그런 동료 사이죠.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보승희 의원이 어제 안 그래도 모 매체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난다면 2월 16일. 근데 저쪽에 한 지역구 출마하라고 그러는데 지역구는 내가 불출마 선언까지 한 사람이 또
지역구 영도 나가면 지금 뭐 박살나죠. 구시렁구시렁 되고 있는데 지금 속 타는 건 이준석입니다. 한지붕 네 가족 일어났는데 지금 자기 사실상 외롭죠. 외로운 가운데 그래도 뭐 현역 의원 하나라도 좀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황보승이한테 뭐 추파를 던지고 오늘 아침에도 마침 YTN에 보면 뉴스킹인가요? 그 박지훈 변호사가 하는 거기 오늘 오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박지훈 변호사가 물어요. 그 황보승 의원하고 민주당을 갖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는 양정숙 의원 비례대표입니다. 그건 잘 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뭐 양정숙 얘기는 안 하면서 황보승에 대해서는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할 때 대변인했고 자주 또 간혹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다른 말씀이 없네요. 연락이 아직 없네요.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으로는 속이 타겠죠. 당장 오늘 만에 하나라도 황보승이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입당을 해준다면은 한 5, 6억 정도 그야말로 분기별 경상 보조금이 들어올 판인데 또 3월 22일 이제 후보 등록 마치고 나면은 바로 선거 보조금이 나옵니다. 한 500억 가량. 거기에서 2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갖다 확보한 상태라면은 일단 경상경비 500억 가량에 250억 원 정도를 갖다가 원내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고 나머지 50 갖고 이제 또 계산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럼 이건 뭐 몇백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돈이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남은 이런 낙수라고 그러죠.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서 어떻게 조금 벌어도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보고 또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 의원 수가 많으면 이준석의 발언권이 세지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원만하게 공천을 갖다 진행하는 가운데 조만간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는 곧 창당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미래에도 내일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갖다가 이제 배치하고 또 보면 뭐 공천에 탈락하더라도 당에 대한 충성심 있는 의원들을 갖다가 그쪽 국민의 미래로 배치함으로써 보면 일자 그 공천 후유증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공천 후유증을 갖다가 최소화하게 되면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이준석 밑으로 개혁신당에 몸을 담글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이제 앞으로 주로 문제가 생길 지역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 밀집되어 있는 영남 지역에서 뭐 현역 의원이 컷오프 된다. 뭐 경선까지 가는 경우는 그럼 탈당이 어려우니까 탈당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이낙연 밑으로 아무래도 좀 민주당 밑으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민주당 색깔이 농후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은 속이 바싹바싹 타는 것 같습니다. 속이 타다 보니까 보면 얼마 전에는 이른바 신개혁신당으로 합당하기 직전입니다만은 갖다가 다 감옥에 쳐넣겠다. 내가 집권하면 하는 그야말로 막 망언을 내뱉는가 하면은 또 이제는 개혁신당하고 황보승이 의원하고는 전혀 색깔이 안 맞거든요. 또 양정숙 의원하고도 안 맞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이탈한 사람입니다. 황보승 의원은 내연남 문제 때문에 결국 불출마 선언하고 당을 나온 사람입니다. 개혁신당하고 어느 정도 이미지가 맞을지 그것이 과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원수 늘려갖고 비례대표 기호순 올리고 국고보조금 더 따나겠다는 꼼수의 일환인지 정말로 이준석이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이야기하는 개혁신당 그와 같은
지향점이 있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몫이겠죠. 고맙습니다.